네, 여러분의 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눈물 흘림입니다. 평소보다, 남들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눈물 흘림은 원인과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명지병원 안과 한지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제 눈물 흘림, 저는 오늘 듣기 전까지는 이게 질환인 줄 몰랐어요. 우선 이 눈물 흘림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인가요? 눈물 흘림증은 눈이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눈 표면을 적셔놓는 역할을 하는 눈물이 코를 통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눈꺼풀 밖으로 흘러내리는 질환입니다. 그럼 이 눈물 흘림은 왜 생기는 건가요? 눈물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후에 눈 표면에 골고루 눈을 적시고 나서 위아래 눈꺼풀에 눈물점을 통하여 지나 이후에 눈물관을 지나서 코로 내려가게 됩니다. 눈물 흘림은 크게 눈물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질환과 이런 분비된 눈물이 코로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틀어서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넘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것, 그리고 눈물길이 폐쇄된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그 이유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 먼저 그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사실 안구 건조증입니다. 네. 눈이 건조하면 이물감이 생기고 눈이 자극이 되어서 네. 이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수도가 정상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눈 네. 밖으로 눈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이라고도 들었는데요. 그 안구가 건조해서 이물감이 생기는 그 질환이 바로 안구 건조증이겠죠. 그럼 안 그래도 눈물이 없는 안구 건조증인데 눈물을 계속 흘리면 더 안 좋긴 하겠네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안구 건조증을 방치하는 경우 눈물이 더 많이 흐를 테니까 네. 눈물이 계속 흐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안구 건조증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이고 네. 바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렌즈 끼는 분들 중에서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렌즈가 안구 건조증, 더 나아가서는 이 눈물 흘림으로 악화시키거나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렌즈 자체가 안구 표면을 자극을 하고 네. 안구 자체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계속해서 눈물이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렌즈를 잘못 끼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따라서 눈물 흘림이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렌즈는 반드시 안과에서 검진을 받은 후에 본인 네. 눈에 맞는 렌즈를 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이 눈물 흘림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안구 건조증에 의한 눈물 흘림은 역설적으로 눈에 좋은 눈물을 보충함으로써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눈이 아프고 눈이 고통스러워서 이에 대해 반사적으로 나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므로 네. 좋은 눈물을 보충해 줌으로써 눈의 컨디션을 좋게 해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면 눈물 흘림도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계속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어떤가요? 이 안약이나 이 안구 인공 눈물을 평생 넣어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손이 건조할 때 핸드크림을 바르는데 어제 발랐다고 해서 오늘 손이 건조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래서 네. 눈이 건조한 이상 계속 인공 눈물을 써줘야 되고 네. 컨디션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눈 상태가 좋아져서 더 이상의 눈물 흘림이 없고 안구 건조증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럼 눈물 과다 분비의 원인, 이 안구 건조증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썹이 눈을 찌르면 눈에 상처가 생기고 이에 대한 자극감에 의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겠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눈물이 계속 나오는 눈썹 찔림에도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나이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일단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눈을 자꾸 비비고 눈을 부셔왔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면 뒤에서 말씀드린 코 눈물관 폐쇄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서 있는 이러한 질환을 덧 눈꺼풀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눈꺼풀에 피부와 근육이 과도하게 많아서 눈썹이 눈 안으로 말려 들어가 각막을 자극하고 이 때문에 눈물이 많이 흐르고 눈에 고여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질환은 네. 수술로 쉽게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적절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신다면 좋아질 네.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가 든 경우는 또 어떨까요? 나이가 든 경우에도 비슷한 질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경우 아래 눈꺼풀을 모양을 유지시키는 아래 눈꺼풀 당김기라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데요. 네. 이 구조물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눈꺼풀이 탄력이 저하되면서 눈꺼풀이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눈썹이 눈 안으로 말려 들어가 눈을 찔리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항상 동반되는 게 눈꺼풀에 힘이 없기 때문에 눈꺼풀이 눈물을 코로 짜주는 힘이 같이 약화되기 때문에 두 가지 원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눈물이 항상 그렁그렁 고여 있고 눈 밖으로 눈물이 흐르게 되는 질환이죠. 그러면 눈을 찔러서 아프니까 또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눈썹을 뽑는 게 괜찮은 건가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계속 눈썹을 뽑는다면 그거는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동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나이 든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눈썹을 뽑는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더러 네. 병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눈썹을 뽑으면 2차적으로 상처가 생겨서 반응성 눈꺼풀 말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질환 모두 간단하게 수술로 해결될 수가 있지만 네. 반응이 생겨서 생기는 안검 내반은 수술로도 굉장히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질환으로 눈썹을 계속 뽑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눈썹을 뽑는 건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 과다 분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이 노인성 안검 내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성 안검 내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래 눈꺼풀의 모양을 잡아주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네. 구조물이 눈꺼풀 아래를 받쳐주어서 네. 눈썹의 모양을 유지를 하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그 구조물이 약화가 되고 네. 눈꺼풀의 탄력이 약화되면서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질환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하안검 쪽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수술로 국소 마취 하에 약해진 구조물들을 복원하고 네. 바깥쪽으로 눈꺼풀을 당겨 올려서 네. 눈꺼풀의 탄력을 도와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물 흘림의 원인 중 눈물 과다 분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원인인 눈물길 폐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길이 폐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눈물길이 폐쇄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가 막힌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비슷한데 하수도가 막히면 당연히 넘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눈물이 넘치게 되면 눈가가 짓무르고 눈곱이 끼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그런 질문이 되기까지 네. 이러한 눈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하수도가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도 나이에 따라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선천성 코 눈물길 폐쇄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눈물길 폐쇄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천성 코 눈물길 폐쇄는 태어날 때부터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눈곱이 네. 많이 끼는 아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람이 태어날 때 신생아에서 대부분은 눈물이 눈을 통해서 코 눈물관을 지나서 코로 내려가게 돼 있고 이 눈물은 목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 신생아가 이 구조물이 완성이 돼서 태어나지만 일부 신생아에서는 이러한 길이 완전히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코 안쪽에 있는 코 눈물관에 얇은 막이 막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80에서 90%는 대부분 좋아지지만 일부에서는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먼저 신생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선천적 눈물관 폐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네,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눈물관 폐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인에서 발생하는 그 코 눈물관 폐쇄는 드물게는 종양이나 염증이나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하면 되겠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코 눈물관이 좁아지다가 막히는 원발 후천 코 눈물관 폐쇄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는 그 막힌 정도에 따라 그리고 막힌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막힌 지 얼마 안 됐거나 그 막혀 있는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네. 그 코 눈물관을 넓히고 그 자리에다가 실리콘관을 집어넣는 실리콘 튜브 삽입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튜브는 한 6개월 정도 유지를 하는 튜브고요. 이로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일부 환자들은 완전히 코 눈물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 시술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네. 새로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완전히 막힌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 코 안쪽과 그 눈물 주머니 사이에 얇은 뼈가 막혀 있게 되는데요. 네. 그 뼈의 구멍을 뚫고 네. 거기에다가 새로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관 삽입술은 원래 있는 코 눈물관을 이용해서 네. 넓혀주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술로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새로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수술은 그 피부를 열고 하는 수술이 있고 코 안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네. 두 수술 모두 매우 성공률이 높아서 약 80에서 9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은 반드시 안과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 흘림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 흘림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눈가가 짓무른다든지 충혈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시겠죠. 그리고 이에 네. 따라서 눈을 계속 비비거나 하면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 주머니에 염증을 일으켜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눈물 주머니 자리, 눈과 코 사이가 눈물 주머니 자리인데요. 네. 이쪽에 염증이 생겨서 사진에서처럼 급성 눈물 주머니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료가 더욱 힘들어지는 건가요? 치료는 1차적으로 마찬가지로 그 막혀 있는 그 길을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코 눈물관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을 해야 하지만 염증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의 부작용으로 눈물 흘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어떤가요? 라섹이나 라식을 한다고 해서 눈물 흘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라섹이나 라식 수술을 하면 일시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안구 건조증에 의한 2차적인 눈물 흘림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질문입니다. 1001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아이가 23개월인데 아직도 눈물길이 뚫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선천성 코 눈물길 폐쇄의 경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는 마사지를 하면서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그 마사지는 막혀 있는 눈물 주머니에 압력을 높여서 네. 뚫리게 하는 마사지인데요. 네. 코와 눈 사이를 검지로 마사지해서 압력을 높이는 마사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 그 특수한 침을 이용해서 네. 그 길을 뚫어주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12개월이 넘어가면 아기들이 몸이 힘이 세지고 네. 저희가 잡고 시술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12개월 이전에 꼭 오셔서 그
진단이 맞다면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12개월이 넘어가고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 보면 23개월이시면 네. 꼭 진찰을 받아서 정말 막혀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 마취를 하에 그 자세한 그 평가 후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수술을 안 하고 너무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네. 점점 더 성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안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로만 들어서는 그 마사지 방법 잘 모르겠어요. 혹시 마사지 네. 하는 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마사지는 그 제가 제 눈으로 하기 좀 쉽진 않지만 네. 그 코와 눈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검지로 꾹 눌러주는 마사지를 하는 거고요. 네. 이 마사지를 한 번 할 때마다 5번에서 10번 꾹꾹 눌러주고 네. 그걸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이상 해주면 네. 그 눈물 주머니 압력을 높여서 네. 밑에 그 막혀 있는 막을 뚫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안경까지 벗어가면서 마사지법 보여주셨으니까요. 꼭 마사지 시도해서 아이들 눈을 좀 개선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964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몇 달 전부터 이 눈을 깜빡이면 뻑뻑거리는 소리가 자주 납니다. 이 한쪽 눈물 주머니가 부어 있는 것 같은데 눈물 주머니 때문에 이 뻑뻑 소리가 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이게 시원스럽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안과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4892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아이가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는데 자꾸 눈을 비비면 각막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예, 그 눈을 비비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원인이든 간에 비비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눈에 상처를 일으키고 2차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이들이 눈을 비빈다고 해서 단순히 습관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왜 눈을 비비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과를 방문해서 왜 비비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의 경우 가장 흔한 경우 알러지가 있든지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꼭 진찰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이 시력도 나빠질 수 있는 건가요?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것을 방치하면 건조증은 2차적으로 각막에 상처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상처가 심해진 것을 방치하면 네. 각막에 혼탁까지도 올 수 있으므로 치료를 안 하고 건조증을 심하게 방치하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에 혹시 좋은 음식은 있는지, 안구 건조증이면 눈물이 부족한 거니까 혹시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요. 그 음식 같은 걸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혹사시키는 생활 습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본다든지, 네. TV를 오랫동안 본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면 눈을 덜 깜빡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책을 보거나 TV를 보기 전에는 항상 인공 눈물을 항상 같이 써주는 게 좋겠고요. 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바람이나 햇빛을 쐬면 눈이 가렵거나 따갑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프지는 않으시대요. 근데 이게 선글라스를 끼면 또 괜찮다고 하시는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네요. 어떤가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은 각막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막에 눈썹 찔림이나 안구 건조증 등에 의해서 눈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눈이 따갑게 되고 빛이 들어오면 반사돼서 눈이 굉장히 부셔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선글라스 쓰면 좀 도움은 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과 진찰을 받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아까 눈물 흘림이 있는 경우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눈물 흘림이 있을 때 인공 눈물을 넣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원인 크게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원인 중에서 네. 인공 눈물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이 부시고 눈이 아프고 이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경우 좋은 눈물을 보충해 주면
눈물 흘림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수도가 막힌, 즉 눈물길 내려가는 길이 막힌 경우에는 눈물을 보충해 주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4783님의 실시간 문자예요. 네, 평소 안구 건조증이 심한 편인데 다래끼가 거의 1년 내내 생겨서 자꾸 반복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원래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이 다래끼도 같이 심해지는 건지 물어봐 주셨어요. 안구 건조증 때문에 다래끼가 생겼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로 속눈썹 뿌리에 따라 나 있는 기름샘이 있고 네. 이 기름샘이 다 막혀 있는 경우 눈꺼풀에 염증도 잘 나고 안구 건조증이 더욱 더 심해지며 그 추가로 다래끼도 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과 진찰을 받고 이 근원적인 치료를 함께 하면서 안구 건조증 치료도 함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성형안과 교수님이어서 그런지 1205님께서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50대 남자인데 안검하수가 좀 심한 편이시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쌍꺼풀이 생긴다고 하던데 쌍꺼풀이 안 생기게끔 안검하수 수술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은 별개의 수술이고요. 수술하면서 쌍꺼풀을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쌍꺼풀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네. 275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절개법으로 눈매 교정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매일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눈밑이 자꾸 처진다고 합니다. 눈물 많이 흘려서 이 눈매 교정 수술이 풀릴 수도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어떤가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눈매 교정 수술이 풀리지는 않고요.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진찰 후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눈물 흘림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눈물 흘림은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고 많은 불편감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술로 많은 부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 진찰을 통해 치료를 받는다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눈물은 너무 적게 흐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흐르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땐 안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눈물 흘림입니다.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CNM의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제작 스토리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